안녕하십니까. 헥사곤 PPM의 손창영 상무입니다. 오늘 저희들 헥사곤이 주로 잘하고 있는 분야인 플랜트와 조선 분야의 각종 솔루션을 이용해서 디지털 전환 적용을 해서 어떠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30분 시간이 좀 짧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헥사곤 그룹 소개와 플랜트 조선 산업의 현황 및 DT 추진 전략 조금 일반론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솔루션, 각종 솔루션을 사용해서 어떠한 적용을 했고 또 효과가 어떤지, 물론 굉장히 폭넓겠습니다만 다 다룰 수가 없고 몇몇 가지 또 추려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헥사곤 그룹은 지금 제일 저희들 관심을 갖고 또 고객들을 스포트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DT가 나온 배경도 그러하지만 인터넷이라는 게 들어오고 난 뒤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양산되고 있죠. 그래서 그걸 단순히 자동화를 넘어서서 저희들은 이제 오토노미어스, 자율적인 어떤 그 관리와 또 자가 생성할 수 있는 부분들로 발전하고 있고, 적지 않는 그런 인원들을 통해서 이노베이션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연구하고 있으며, 아무리 DT가 새로운 용어이고 하지만 결국에는 고객에게 밸류를 전달함에 있어서는 전통적이긴 하지만 어떠한 효율적 또 어떤 생산성, 어떠한 퀄리티에 있어서의 향상을 저희들이 전달해 줄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또 단시간에 끝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뒷부분에도 잠깐 언급드리겠습니다만 DT, DX라고 했을 때 일종의 여정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저희들이 꾸준히 투자하고 있고 그럴 만한 안정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짧게 앞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한 10년 사이에 증가한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고객분들도 우리가 잘하고 있는 3D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무 시스템을 통해서 생성된 데이터가 연결되고 재활용될 수 있는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이미 생성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업무 효율 향상과 또 코스트를 다운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R&D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플랫폼 중에 하나가 혹은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이 XALT라는 게 있습니다. XALT. 그래서 근래 이제 AI나 엣지 컴퓨팅이나 모빌리티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가시성을 확보하는 부분 또 각종 시스템을 전사적으로 연결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러한 부분들을 다 아우르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XALT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각종의 시스템들을 연결하고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어떤 밸류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헥사곤 PPM은 과거 아시다시피 인터그래프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많이 고객분들에게 다양한 솔루션으로 또 접근을 했고요. 헥사곤 PPM 외에 다양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라이카로 대변될 수 있는 광대역 스캐닝 쪽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통해서 건축이나 건물이나 교량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청량 측정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유효한 정보들을 이제 확보해내는 부분들 있고요. 또 MI라고 해서 정밀 측정 쪽이 있습니다. 자동차나 항공 이런 부분들 매니팩처링 쪽이 또 사용되고 있고 스마트 시티 같은 부분에 활용될 수 있는 이런 지하 배관 매설물들을 캡처해낸다든가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스캐닝 기술을 통해서 광학 기술을 통해서 고객에게 밸류를 전달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금 보고 계신 부분들도 어떤 인프라나 그럼 댐이나 그렇지 않으면 터널 부분에 어떤 변형을 측정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들까지 커버하고 있고 사물 인식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까지도 연계되어서 저희들이 패밀리 회사 통해서 고객들이 이러한 환경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본 화면에서 보이시는 예처럼 여러 가지 포지셔닝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것을 트래킹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 역시도 굉장히 큰 강점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헥사곤이 그럼 플랜트 CAD로 주로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 패밀리 회사의 기술과
퓨전 형식으로 융합해서 고객에게 더 나은 밸류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들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헥사곤 PPM 구 인터그래프의 이제 플랜트 엔지니어링 설계 위주의 시스템이죠.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저희들이 이 마켓에서 역할이 크고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단순히 3D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을 활용하는 데까지 많이 업그레이드 되고 또 관련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인수합병하고 있고요. 헥사곤 그랬을 때 정적이다, 시뮬레이션 쪽에 없지 않냐 그랬는데 아시겠지만 네스트란 해석 쪽이지 않습니까? 아담스와 이러한 솔루션과 연결을 통해서 단순히 해석뿐만 아니라 각종 기구학적인 해석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그 업무의 영역을 저희들이 커버하고 있습니다. 요건 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광학기술 쪽에 앞서가 있기 때문에 라이다나 이런 기술을 통해서 또 근래에 많이 활용 산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또 조선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고객분들을 찾아뵈면 단순히 CAD뿐만 아니라 뭔가가 더 융합되어서 새로운 어떤 DT를 통해서 현 문제를 해결하시거나 개선하시고자 하는 그런 또 리콰이먼트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구체적으로 또 이러한 헥사곤 그 우산 아래에 있는 같은 형제 회사끼리도 같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플랜트 조선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 사실 현재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그래서 원가 경쟁에 대한 압박이 있고 더 싼 외국 업체들이 계속 EPC나 이런 데 조선에 이런 데 이제 경쟁의 터에 들어오고 있으며 또 그것뿐만 아니고 법이나 환경 규제 이게 심합니다. 이건 항상 동전의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그것을 이제 프로텍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예를 들면 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기회화가 되어서 신조 발주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데까지도 이제 영향을 주게 되죠. 또 간과할 수 없는 게 제가 이제 지방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배가 됐던 이제 선박을 건조해야 되는데 과거 몇 년 동안 어렵기 때문에 사람이 없습니다. 숙련된 인력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지식과 산에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자산화해야 되겠다는 이런 필요성들도 많이 느끼고 계시고 안전은 CEO한테는 굉장히 큰 리스크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제 해결할지 이런 부분들이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 분야의 대처를 보면 이미 또 스마트 야드니 스마트 쉽야드니 뭐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플랜트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스마트 컨스트럭션 또 엔지니어링 이런 걸 통해서 열심히 이제 대안들을 찾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현장과 최종 사용자에게 중점을 좀 두지 않으면은 굉장히 또 큰 어려움에 닥치는 것 같고요. 기술 플러스 과거 20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지만 변화 관리라는 측면, 조직 관리라는 측면을 도외시하고는 어떤 신기술만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치는 데이터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손쉽게 연결할 수 있는 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T라고도 쓰고 DX라고도 쓰는데요. 셉에서 좀 잘 정리된 것 같아가지고요. 이게 한 페이지 가지고 왔습니다. 디지털 데이터화를 하고 디지털화를 통해 이러한 기술을 비즈니스에 접목을 하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달성이 되면 최적화된 방법으로 일하는 방법을 바꾸고 거기서 새로운 또 비즈니스 모델까지 창출하는 걸로 나아가는 그런 단계별 성숙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플랜트, 육상 플랜트 있고 조선도 있지만 조금 조선 위주로 볼 것 같으면 DT에서는 설계단에서는 이제 피드부터 해서 생산까지 쭉 연계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앞으로 더 중요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CAD를 활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또 원격지 간의 콜래보레이션을 많이 하다 보니 실시간 공유 혹은 클라우드를 통한 그런 협업은 저희가 근래 한 2개월 동안 연속으로 모사들이 이 해양 플랜트를 수주를 했죠. 페트로브라스 쪽에서 모두가 저희들 제품으로 찍혀 나온 설계하도 찍혀 나온 건데요. 거기서 당연히 또 클라우드로 작업해라라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산 설계가 아무리 잘 되더라도 생산에서 연결점이 분리가 되면은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부분들 혹은 전사에서 야드의 상태를 직접 모니터링해서 최적의 배치를 한다든가 일정을 잡아 나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주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안전 관련해서 워크 퍼밋을 제대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프로젝트 관리라는 측면이 과거 저희들 온쇼어도 그렇고 옵쇼어도 그렇고 한 10년 전에 프로젝트를 대량 수주했지만 굉장히 이 대형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한다든가 프로젝트 관리하는 쪽에서의 어떤 그 우리의 지금 수준보다 더 높여야만 과거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2D, 3D는 기본이고요. 제가 3.5D라고 썼는데 3D를 이용해서 공법이나 모듈라 또 공법이 필요하죠. 그런 부분들을 활용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잘 연계되어야 되며 이러한 것들이 일정으로 연계되어서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에 활용한다든가 나중에 비용과 일정이 융합되어서 사실 앞에 설계를 잘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저희들이 타겟한 일정과 또 비용 안에서 할 수 있으면 또 더 조기에 더 작은 비용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최선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쭉 데이터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용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획사구는 피드부터 상세 설계, 자재 관리, 패브리케이션, 또 컨스트럭션, 사업 관리, 나아가서 오너 오퍼레이터까지 다양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하나의 사례로서 배를 설계하고 배를 설계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뭐 PLM이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개별이 굉장히 또 충실하게 그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박 설계 또 생산 그렇지 않은 플랜트 부분이든지 이러한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자기들이 어디까지 영역에서 성숙도가 와 있는지 보고 또 부족한 것은 채워나가고 가급적 연결해서 전체가 최적화할 수 있도록 그 DT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DT 솔루션에 대해서 한 8개 단계가 있는데요. 처음에 피드 단계 쪽은 저희들이 아스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초기에 물량 산출을 통해서 코스트 에스티메이션을 한다든가 시뮬레이션을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계속 저희들이 확장하고 있고요. 플랜트가 새로운 신조도 있지만은 그 기존 플랜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카 기술을 이용해서 스캔을 한다든가 해서 역설계를 하고 또 기존의 문서들을 굉장히 좀 지능적인 방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구조화하는 부분들 필요할 거고요. 설계단은 저희들이 한 40년 정도까지 꾸준히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분야에 3D 플랜트 설계에 우리가 리더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저희들 물론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퍼포먼스를 높인다든가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더 프렌들리하게 가지고 간다든가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은 2번 클릭하는 걸 1번 클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배 같은 경우에는 한두 척이 아니고 뭐 1년에도 수십 척 짓는 회사들에게 저희들 제품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3D 같은 경우에는 뭘 하든 간에 플랜트 쪽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동차는 하나를 해서 그냥 쭉 가지만 우리 프로젝트성인 우리 산업의 특성상 한 프로젝트에 하나의 캐드가 별도로 다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얼마나 용이하게 오류 없이 설계해내느냐가 중요한데 저희들은 DB적인 또 3D 커널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룰을 적용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기본적인 룰 이외에 특별한 설계 베이시스에서 나오는 룰을 반영해서 오류 없이 설계를 해내게 한다든가 마치 나 옆에 설계를 체크해주는 어떤 마스터가 있어서 내가 뭔가를 잘못 설계할 때 실시간으로 알려준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다 가능하고 구조와 또 의장에 실시간 원DB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인지하게 하는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이 구조적인 장점 때문에 가능하고요. 근래에 나왔던 기능들 한두 가지 보면 자사 CAD 이외에 다른 CAD로 설계한 부분들도 우리 스마트 3D에 들어와서 마치 저희 자사에서 크리에이션 오소링된 툴처럼 노드를 통해서 배관을 연결한다든가 부분 편집을 한다든가 머티리얼 리스트를 낸다든가 ISO를 이제 그려낸다든가 하는 것들이 다 가능해졌습니다. 리뷰 같은 부분들도 리비전 별로 올렸을 때 이것들이 어떻게 변경이 일어났는지 컬러 코딩을 통해서 체크할 수 있고요. 클라우드 포인트를 통해서 스캐닝 한 것들이 3D로 한 것과 어떻게 충돌이, 크래시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이제 스마트 플랜트 리뷰를 통해서 저희들 체크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타 CAD를 얼마나 받아먹느냐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많은 CAD에 대해서 저희들 임포트가 가능합니다. 이후에 3.5D라고 제가 명명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설계했던 것들을 여하이 이 생산에 가기 전에 공법에 하기 위해서 생산 환경에 맞게끔 굉장히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블락 어셈블리를 짜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아래에 보시는 그림이 이 스캐폴딩, 즉 족장을 3D에다가 이제 설계를 하고 얹어보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려면 그 큰 해양 플랜트를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경량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사 CAD 기준으로 10분의 1 내지 5분의 1 정도로 경량화를 해서 이러한 공법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 스마트 3D 오소링 툴 통해서 나온 경량화 모델을 통한 공법 계획을 실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타사에서 했던 것들까지도 일부 커버하고 있습니다. 예. ALIM, Asset Lifecycle Information Management 쪽은 원화 쪽이긴 합니다. 그런데 EPC에서 설계하고 핸드오버 하실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국내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서 프로젝트의 인도물 검토나 효율이 한 12% 정도 향상되고 있고요. 해외 사례로 말레이시아 P모사입니다. 저희들 디지털 트윈, 저희들 솔루션 통해서 엔지니어링 데이터부터 디지털 트윈까지 구성을 했을 때 우하측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그런 생산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던 그러한 리절트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런 때는 설계했던 다양한 디스플린으로 설계했던 것들이 상호 데이터 간에 문제가 없이 정합성이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헥사곤은 수십 년간의 이 분야의 경험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밸리데이션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의 기능들이 충실히 구비되어 있고, 그걸 실제로 사이트에서 활용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어드밴스 워크 패키지 분야 4D라고 하는데요. 이분 역시도 저희들이 온쇼 쪽은 굉장히 국내 입시 통해서 일찍 들어갔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프로젝트 큰 거는 3, 4년 하니까요. 곧 이제 퍼센테이지 비용 절감이 어느 정도 됐다라는 게 나올 텐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결과를 받으면 또 다음 기회에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플리션 쪽도 사실은 컨스트럭션과 핸드오버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이 안 되면 또 실제로 런을 못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부분들 근래에는 ITB에 찍혀 나오기 시작을 하고, 또 이 컴플리션 솔루션의 가치를 보고 미리 투자를 하는 그런 회사들도 저희들 고객들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인베스트먼트 코스트에 효과적인 컴플리션 솔루션만을 통해서도 1%에서 한 4%까지 줄일 수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오늘 조금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스마트 팩토리 사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관련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그 조선을 말할 것도 없고 플랜트도 스프를 만든다든가 철 구조물을 하기 위해서는 패브 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재나 CAD에서 원천적인 정보는 오지만 그걸 how to, 어떻게, 언제 만들지에 대해서는 리소스 최적화 개념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요. 그러한 부분들 가능하게 하는 것이 스마트 프로덕션이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 위주로 보면 플레이트 쪽 커팅하면서 모형 내는 쪽이 있고요. 스프를 만드는 샵이 있을 거고, 로봇화된 어떤
평블락을 만드는 샵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커버하고 자체 재고 관리 시스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내가 준, 그 오다가, 패브리케이션 오다가 어떻게 공장에서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스마트 팩토리 개념에서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음력이 한 40년 되기 때문에 네스팅부터 뒤에 가는 팔레팅까지 완벽하게 다 커버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많은 고객들이 이 부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요 좀 상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나가고요. 우리가 도요타 시스템들을 결국 조선에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뭐 한 30년 됐죠. 그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이라 보시면 되고, 이것도 역시 자사 스마트 3D뿐만 아니고 고객분들이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CAD를 다 받아들여서 작업을 하실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거 이제 태생 자체가 핀란드의 네스틱스라는 조선 쪽에 생산 관리 쪽을 많이 하던 업체가 를 저희들이 인수합병해서 지금 보시는 뭐 심지어 캐드매틱스 데이터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이유가 그런 그 배경이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커팅 머신만 봐도 굉장히 많은 머신에 대해서 NC를 위한 포스트 프로세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커팅 머신 쪽. 그리고 이제 주요 스마트 프로덕션의 주요 기능이 뭡니까? 그러면은 네스팅부터 해서 그 뒤에 처음에 이제 네스팅하고 어느 기계에 물려야 되겠다. 그걸 로드 밸런싱도 보고 이제 쭉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웨어하우스에 있는 것들을 몇 개 가지고 와야 되겠다. 피킹 리스트를 낸다든가 나중에 웰딩 퀄리티 매니지먼트 하는 것까지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현업에서 사용하시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구비되어 있을 겁니다. 뒤에 나올 내용이 나오겠지만요. 미리 이제 좀 말씀드리면, 그 스마트 프로덕션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패널샵에서, 패널샵 같은 데서 투입을 위한 시퀀싱 최적화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문제 없이 최적화 쪽도 저희들이 커버하는 걸로,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싱가포르의 모 회사가 그러한 것들을 요청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들을 커버해서 최적화 쪽으로 공급을 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고객분들 만나 보니 굉장히 관심이 있으셔서 특히 조선에서 가면은 다 우리 고객분들이 우리 거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씀 나누다 보면 막 15년씩 20년 된 부분들도 많고, 근데 DT 스마트 팩토리 이슈가 나오면서 뭔가 용접 정보 같은 부분들을 그 빅데이터로 처리한다든가 막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백투 베이직으로 가서 과연 우리 샵에 또 우리 외주 샵에 이러한 부분들이 잘 되어 있는가, 내가 CAD를 주면은 이분들이 최적으로 생산하고 로스 없이 자재나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나 리소스 면에 있어서나 품질 면에 있어서 상당히 이 CAD와 연결된, 사실 중요한 거는 네스팅부터 쭉 연결돼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되어 있는가를 기본부터 체크하신다면은 사실 훨씬 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개념을 적용해서 개선하실 만한 부분들은 상당히 많으시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메이저 롤은 제가 그 구도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정을 관리한다든가 부하를 걸어줘서 밸런싱 한다든가 현장 자재를 관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패널 옵티미제이션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어떤 식으로 어떤 순서로 패널 블락을 패널샵에 넣어야지 최적일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싱가포르의 모 회사의 요청에 의해서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대형 조선소는 대부분 이렇게 라인화되어 있죠. 그래서 평블락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작업 현장의 최적화 부분들까지도 스마트 프로덕션 헥사곤의 솔루션이 커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입 효과는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의 정보가, 설계의 정보가 어떻게 생산까지 통합되고 설계에서 바뀌었을 때 어떻게 노티 받느냐, 문제 생겼을 때 이것이 전후 좌우에 어떻게 연결되어서 내가 필요 없는 일을 안 하게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결국 그 데이터와 시스템의 연결성에서 나오는 그런 효과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개념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장점이 있고요. 라우팅을 자동으로 할당해 준다든가, 잔재를 관리한다든가, 네스팅 최적화를 통해서 당연히 이제 자재 부분에서
미니마이즈 해준다든가. 그러면 이제 작업자 투입 시간도 당연히 이제 저감이 되고 안전이나 그 품질 쪽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죠. 예. 품질 쪽에 오작동이나 이런 게 이제 줄어듭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 해외 에이펙의 뭐 제조회사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작업 준비 단계에 상당히 이 효율이 거의 2배가 되더라. 그리고 자재 분야도 이제 뭐 1%, 2% 정도 덜 쓰게 됐고요. 스루풋 마지막까지 나오는 일정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되고 있고요. 이거 못지않게 또 상당히 중요한 게 방금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의 솔루션이었고요. 저희도 스마트 프로덕션. 사업 관리는 제일 마지막이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보면은 그 사업 관리 쪽은 대형으로 갈수록 리스크가 커집니다. 안 그러면 작은 것들이 많더라도 관리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EPC 단계별로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나중에 이제 그 열심히 엔지니어링 잘 해놓고도 우리가 돈을 밑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에코시스라는 그 요쪽 산업에 좀 표준화 정도로 가고 있는 포지셔닝 하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에코시스인데 타 시스템과의 연결성이 굉장히 양호하고요. 그 엑셀처럼 돈 관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러한 부분에서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하시고 요새 나오는 DT에서 나오는 적지 않은 솔루션들이 노 코드, 로우 코드, 코딩을 거의 안 하겠다. 그래서 확장성이나 나의 추가적인 요구들을 가급적 다른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사업팀에서 또 뭐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데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 코드, 로우 코드로 되어 있어서 프로그램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언더밸류 기반의 사업 관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고 굉장히 또 중요한 게 타 시스템과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DT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타 시스템과 손쉽게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쏟아내는 정보들이 많고 그렇지만 그 밸류를 좀 더 하이 밸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스템과 연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량의 트랜잭션에 대해서도 퍼포먼스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에코시스의 기능들 자체는 이제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요. 대표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컨스트럭션 위주로 아마 그 플랜트 조선에 많이 연관되어 계실 텐데요. 제이콥스나 뭐 벡텔이나 JGC나 미쯔비시 이런 또 FPSO 일부를 하는 네덜란드의 SBM을 비롯한 많은 그 엔지니어링 컨스트럭션 회사들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대형으로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고 EPP, ERP는 아시는데 EPP는 뭐냐 그러실 텐데요. 약간 이름을 비슷하게 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만든 것 같습니다. 엔터프라이즈 프로젝트 퍼포먼스입니다. 즉 엔터프라이즈 전사 개념에서 사업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플랫폼으로 보시면 되고 ERP가 다 못하고 일정 관리가 다 못하는 부분들을 현재 내 사업의 상태가 어떤지를 비지빌리티를 주고 일찍 리스크를 인지해서 최소 비용으로 내가 원하는 온 버짓, 온 타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그러한 EPP 솔루션을 도입했을 때 요거는 보니까 그 딜로이트에서 나온 정보인데요. 한 5조짜리 같은 경우에 거의 한 1% 정도 세이브할 수 있겠다 나왔고요. 저희 제품 에코시스를 사용한 대표적인 회사가 테크닙인데 테크닙 역시도 굉장히 많은 코스트 세이빙을 이뤘는데요. 그 큰 핵심 요인은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되는 롤에 계신 분이 이런 시스템 아니면 맨날 엑셀 만드는데 시간 다 보내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소위 허드렛 일을 에코시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다 해주니까 이분은 본래 본인이 해야 되는 사업 관리에 더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더 좋은 방법을 찾다 보니 전반적으로 프로젝트가 온타임 온버짓이 올라가고 해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저는 디지털 전환은 하나의 여정이고 단계별로 접근해야 되고 또 충분히 계획하셔야 되고 위에서 하라고 막 많이 들으셨잖아요. 5년 전부터 CEO분들이. 그래서 하면 실패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추가로는 많은 정보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요구하면
쭉 이제 고객들 만나보면 그러면은 너무 적용되어서 효과 보기 힘듭니다. 예, 사실이죠. 베이직한 거죠. 그리고 이미 보유하고 계신 지금의 자산으로 정보 자산이든 이런 걸 가지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검토 단계에서 꼭 현장에서 사용하실 분을 데리고 프로타입에서 많이 돌려보시면서 현장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각오하시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구현 전에, 구현 후에 그 일에 대해서 유효인력 활용 방향이 미리 짜여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지 성공적인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